오늘도 즐거이 카페 문을 열고 찾아온 누군가를 기다리며 차를 끓이고 과일도 조금 준비해 놓았다. 오늘도 설레이기는 어제와 마찬가지지만 기쁜 마음이다. 대낮인데도 실내는 어둡다. 촛불을 켜놓으니 공간이 환해지며 따스하다. 늦은 오후 제이님이 다녀갔다. 33년 전 단절된 한 도시에서 고립의 실체를 맛보았다고도 얘기하던 그는 20년 전 그날 다가와서 사람들이 살면서 짓는 가장 큰 죄악은 서로에게 고립을 주는 일인지도 모른다고 했었다. 제이님께 작은 컵받침을 선물해 드렸다. 상무대 법정안 피의자 대기실. 매주 그곳에 찾아가 꽃병에 꽃을 바꿔놓은 지도 11년이 흘렀다. 오랫동안 기억에서 지웠던 효소님과 함께 오신 영철님을 만났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영혼과 심신으로 구분된 우리의 실체를 얘기해 주셨던 영철님. 33년이 흘러 눈물처럼 변해버린 이곳에서 옛 시간 그대로의 공간 안에 지움 없이 다시 놓인 카페를 찾아 얘기 나눠주시는 님들. 뜻밖의 영철님이 그렇게 가능하셨대요. 그림도 잘 그리시고 글도 잘 쓰시고 그것도 영어까지 잘하셨대요. 그래서 지금 아드님이 영어 통역관으로 일하고 계시대요. 아드님도 많이 닮았는데 그래도 그 아내분은 영철님이 더 훨씬 잘생겼대요. 아들이 닮았지만 제가 봤을 때 아들이 많이 닮았어요. 네. 모습이 그렇게 참 좋았고 행복해 보였어요.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그런 장하나 바람 들고 햇살 드는 작은 장하나 카페 언덕 위에 가보는
그 제1호점을 망월동 구묘역에서의 공연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5주년 5월 제2호점으로 80년 전남도청 옆에서의 작업을 준비합니다. 20여 년 전 은인을 찾아 나섰던 순임이 순애 언니의 자취를 찾다가 이끌려 찾아간 금남로 예술의 거리 한편에 있던 카페. 이후 이름 없는 공연의 작업 속에서 이런저런 에피소드 안에 등장한 그 카페는 간혹 망월동 가는 길에 있기도 했고, 겨울여행 연작에선 5월 26일 자정 망월동 국립묘역과 27일 새벽 4시 옛 전남도청 앞마당에 있기도 했습니다. 카페 주인은 언덕 위에 바보처럼 살고 있었고, 바람의 입구에서 만난 노인처럼 혹은 산타를 찾아가는 이가 마지막 다다랐던 마을의 카페처럼 시공간의 자유로움으로 그리운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라지던 꿈을 찍는 사진관 같았습니다. 작업을 이어오면서 이 카페엔 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나그네에게 들려주던 주인의 얘기 속엔 수백 년의 시차를 두고 이승에서 만났던 그리운 사람들이 시간을 초월해서 다가와 차 한 잔을 마시며 담소하고 놓여진 메모지에 글을 적어주고 가거나 편지를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카페 언덕 위의 바보는 우리가 그리워 다가가는 그곳 한편에 환시처럼 놓여졌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시간은 차원의 구애 없이 연결되고 교차하며 지나간 시간과 오늘 그리고 미래의 시간을 그리움에 맞춰서 연결시킵니다. 옅은 분홍빛 장미가 피어난 작은 화분 하나 들고 찾아간 망월동 구묘역과 국립공원 묘지를 잇는 카페길은 실록의 작은 숲을 이루고 있었고, 5월을 맞아 벗들이 다녀간 넋들의 가슴마다 모란이 새겨져 피어 있었습니다. 앙뚜안이 야간 비행을 얘기해주며 달에 다녀온 얘기를 들려주던 작은 비행기와 제이님의 편지, 그리고 상무대 피의자 대기실에서 처음 만났던 영철님의 마음을 담아 나무꽃도 한 잔의 찻잔 곁에 놓았습니다.
이제 다시 5월, 어느 시간 빛거울에선 올해도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넋들이 숨쉬는 이곳에서 다시 카페를 엽니다. 80년 전남도청이 있던 그 자리에 그리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며 삶의 번거로운 일상을 이유로 잊었던 가장 아름다웠던 누군가의 시간을 만나고 그의 얘기를 듣고 나누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이승에서 함께했던 이제는 망각이 그를 놓쳐버린 그 모습들을 그 없이 다시 만나려 꿈을 찍는 사진관처럼 산타 카페처럼 언덕 위의 바보가 기다리는 카페가 다시 열립니다. 보여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듣고 싶으시다면 넌지시 들려드릴 아름다운 시간의 흔적과 인간으로 다녀간 정의의 소중한 추억들이 하늘에서 투영될 뿐입니다. 언제라도 힘들고 지쳤을 때 내게 형, 어제 충무를 다녀왔어. 전에 우리가 잘 가던 사회과학 책방 알고 아주 좀 하얀 집, 커피숍 스크린, 대학병원 앞의 거리들.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알책방에서는 요즘은 구하기가 힘든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한쪽 구석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 아직도 있는 거야. 하얀 집에서는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데 구식 다이얼식 전화기가 카운터에 놓여져 있는 거 있죠. 전화를 걸어봤어. 혹시나 통화도 될까 싶어서. 지금은 없어진 예전 형집 전화 6자리 국번. 이번에 이사를 했어요. 집 정리를 하다 보니 형이 군대 있을 때 보내준 편지와 사진이 나오는데 참 정겹대. 형은 어디에 살든 그때 그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살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가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자니까 다른 공간,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삶에 대한 의미와 보다 더 가치 있는 이유를 찾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말이야. 참, 얼마 전부터 지난번 여행길에 만난 분교에 다닌다는 소년에게 책을 보내주고 있어요. 비록 작은 출발이긴 해도 그 길로 쭉 걷다 보면 형의 마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네. 형, 우리 서로 볼 수는 없을지라도 희망에 대한 믿음과 세상에 대한 사랑 잃지 말고 살기로 해요. 그럼 이만 편지 줄여. 잘 지내. 카페 언덕 위의 바보는 그리워서 그곳에 세워보는 작은 만남의 시공간입니다. 초월해서 교차하고 순열이 의미 없는 차원 복합의 공간에서 차 한 잔의 쉼으로 머물렀다 떠나가는 여행길의 환시 속 한 점입니다. 사내들의 봄이 오고 누가 와서 물었네 지나가는 말로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나는 대답했네. 그는 거기에 있다고. 나는 대답했네. 거기에 있다고. 자네들의 봄이 오고 자네들의 여름이 가고. 공주에 관심을 가져주시니 고맙네요. 모두들 말로는 관심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부담이었든 혹은 잘못됐다는 비판에서든 어쨌든 광주는 외롭습니다. 그 책임이 1차적으로는 광주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있겠지요. 그러나 그 책임의 일부는 그런 광주를 비판하는 방관자들에게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외골수로만 가는 광주를 비판만 하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이해하고 진정으로 그 아픔 속에 함께하는 자세로 설득하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문제는 애정이죠. 애정이 있으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뼈저리게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포위하고 있는 이 철벽 같은 장벽을 허물어 깨뜨리려고 하면 할수록 이 벽은 마치 늪에 빠진 물체가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빠져들듯 두터워짐을, 마침내 구경꾼의 늪에 빠진 생명체를 구하기를 포기하면서 나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80년 5월에도 그랬죠 아마. 정말이지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고립감이란 무슨 천형은 짊어지고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깊습니다. 때때로 광주에서도 에이 우리 언제 우리가 남한테 기대고 살았냐, 우리끼리 올바르면 됐지, 이런 식의 반응이 주류를 형성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입장에 반대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한다면 5월 항쟁 기간에 느꼈던 고립으로부터 오는 공포감에서 여전히 헤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년 전 오늘 광주는 작은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나중에 어찌될 망정 우린 계엄군의 퇴각을 한호했습니다. 나는 도청에 들어가서 붙잡혀온 공수부대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생각 같아선 그냥 그 자리에서 총살이라도 시키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우린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선 안 된다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성남 군중들은 그를 제물로 삼기를 원했지만 만류했고 투쟁의 대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판 처음 만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무장한 채였죠. 해방기간 동안 에피소드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린 고립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인간에게서 고립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공포의 실체를 맛보았습니다. 물론 스스로가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뼈저리게 깨닫고 책 속에서 만나는 공포가 아닌 우리 앞에 갈아놓인 공포감은 대단히 실질적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파멸될 수도 있고 모든 게 한꺼번에 끝나버릴 수도 있는 16년이 지난 오늘 돌이켜보면 참 역사란 무심한 거구나 싶습니다. 진실은 왜곡되고 심지어는 희화화되고 광주의 진실은 빛이 바래고 이제 누구도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그런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원합니다. 진실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재미를 원하고 뚜렷한 논리적인 상징을 원하고 그런 식의 투쟁의 진실은 형해화되고 이제 모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80년 5월 고립된 광주에서 느끼는 공포감이 다시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수십 년간을 그 문제에 매달려 왔습니다. 고립은 공포다. 어떻게든 고립되지 않아야 한다. 그건 우리에게 논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그 점에서 저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내부건 외부건 결과적으로 고립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제게 정의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고립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의를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정의가 그 자체로서 외롭고 고립을 초래하는 것이라면 저는 언제라도 변제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해보는군요. 예기님의 끊임없는 진지함에 이끌려 새삼 그런 상념을 떠올려 보았습니다.